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윈도우 프로그래밍 턴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민경원입니다. 저희가 만든 게임은 이름은 스케치런이고 장르는 2D 플랫포머 게임으로 캐릭터를 이동할 때 방향키를 사용하고 마우스를 사용해서 특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특수 능력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특징입니다. 단순한 키보드 조작만 존재하는 플랫포머 게임이 아닌 마우스 조작을 추가하여 양손을 사용해 캐릭터를 조작하는 게임입니다. 특수 능력의 사용을 통해 퍼즐 게임의 느낌 또한 줄 수 있는 게임입니다.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대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스토리로 몰입감을 주는 게임입니다. 게임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게임 스토리는 집에 가고 싶어하는 평범한 대학생 주인공, 그러나 몬스터가 된 과제들이 주인공의 집에 가는 길을 망가뜨렸다. 집에 못 가서 곤란해하던 찰나 하늘에서 집에 가는 길을 고치게 해주는 붓이 내려왔다. 이 붓으로 몬스터들을 헤쳐나가며 무사히 집에 가자 라는 내용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장 캐릭터로는 플레이어블 캐릭터 대학생 주인공이 있고요. 몬스터는 책 모양을 하고 있는 몬스터가 된 과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스테이지 개수는 4개의 일반 스테이지와 1개의 보스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한국공학대의 공학동, 산학융합관, 기숙사 등 학교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소스는 포탈과 사운드를 제외한 모든 비트맵, UI, 스프라이트 이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조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보드 조작을 사용해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고 마우스 조작으로 특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특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 능력은 몬스터를 피하거나 지형이 뚫려 있을 때, 즉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마우스로 정해진 잉크만큼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잉크는 색깔별로 첫 번째 잉크는 주황색, 두 번째 잉크는 파란색, 세 번째 잉크는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잉크의 능력은 기본 능력으로서 일반 벽처럼 발판을 만들어 올라타거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미끄러지는 능력으로 발판을 만들어서 올라타면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능력입니다. 즉 이동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잉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능력은 밟으면 떨어지는 발판으로서 그 발판을 밟은 상태로 몬스터를 짓누르면 몬스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테이지는 각 스테이지별로 테마를 만들어서 지루하지 않도록 스테이지를 설계했습니다.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틀 화면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는 오른쪽에 보면은 조작키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존재를 해서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조작감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시 키 입력을 적용을 해뒀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가면서 점프를 누르고 다시 그 앞으로 가는 키를 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타이틀 화면은 그림판처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재밌는 점을 한번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판처럼 색깔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발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올라탈 수 있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플레이어가 뭐 자신만의 게임을 뭐 작은 게임이겠지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작감 같은 거를 좀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능력 소개나 스토리 같은 것들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스테이지는 어렵지 않게 설계를 했습니다. 플레이어가 좀 게임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적 같은 것도 최소화를 시켰고 낭떠러지 같은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활용해보고 게임 캐릭터를 조작해본다, 이런 걸 익힐 수 있는 스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프를 해서 이런 낭떠러지를 넣을 수 있고, 이런 낭떠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점프만으로는 너무 적겠죠. 이제 그림을 그려서
발판을 만든 다음에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큰 낭떠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어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잉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잉크를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발판을 최소화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잉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길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플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려서 잉크를 어떻게든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겠고, 어떤 플레이어는 나는 좀 예쁘게 그려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계단을 그려서 넘어갈 수 있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이유가 이제 플레이어마다 본인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지만 게임을 만든다, 그러니까 본인의 길은 본인이 개척해 나간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은 UI가 존재를 하는데 1번 키, 2번 키, 3번 키를 누르면서 본인이 어떤 색깔을 선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잉크를 사용하면서 이제 이 게이지가 깎이는 것을 즉 본인이 얼마나 잉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능력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로 게임을 꺼버렸네. 다른 능력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동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다음에 적 있는 데까지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제가 개발자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보다 위쪽에 올라가서 분홍색으로 그냥 올라타서 짓밟으면 몬스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는 몬스터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은 몬스터를 피하면서 나아갈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잉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지는 이제 플레이어가 선택하기 나름이죠. 포탈을 타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도 1스테이지와 마찬가지로 크게 어려움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스테이지보다는 조금 낭떠러지가 많고 몬스터들이 좀 많이 있도록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이제 이런 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이 발판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것이고, 떨어져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잉크를 아끼겠다 그러신 분들은 최소한의 발판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마우스와 키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몬스터에 닿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비트맵이 다시 뜨고 사망을 했다는 비트맵이 뜨고 R키를 누르면 해당 스테이지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스테이지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발판 같은 것들도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이제 이 발판을 넘어갈 때 잉크를 최대한으로 사용을 해서 좀 안전하게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잉크를 최대한 아껴서 이 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지는 이제 플레이어가 어떤 선택을 하기에 따라 달렸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점프맵입니다. 점프맵을 컨셉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발판이 있는데, 이제 어떤 플레이어들은 이제 앞으로 잉크를 조금 더 쓰기 위해 잉크를 아끼려고 이 발판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이런 식으로 올라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어떤 플레이어들은 이제 잉크를 최대한 아껴서 잉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발판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넘어가겠죠. 3스테이지도 어느 정도 보여드렸으니까 개발자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테이지의 컨셉은 금지입니다. 이제 게임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비금이 쳐져 있는 영역이 보이시는데 커서도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림을 그리면 그릴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좀 최소한 이런 공간을 찾으셔서 게임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좀 어렵게 설계가 된 맵이라고 그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고 실수로 닿았네요. 아무튼 이런 컨셉으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한 부분은 이제 이 커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보스 스테이지입니다. 보스 스테이지는 이전 스테이지와는 다르게 본인이 이동을 할 수 없고 점프랑 이 특수 능력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이제 이런 스테이지를 둔 이유는 보스 스테이지라는 것을 플레이어들이 인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지루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쯤에 환기를 한번 시킴으로써 게임의 새롭고 재미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지를 한번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 플레이어가 떨어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처럼 잉크를 활용을 해서 나아가는 분들도 있겠죠. 이제 다시 하면 마지막 엔딩 화면으로 넘어오실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어를 보시면 우리는 본인 안에 눌러서 가지고 있는 블링판처럼 활용을 해서 다른 친구들과 공격을 할 때 나의 게임 클리어했다 이런 식으로 점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역할 분배 같은 경우에는 김상윤 학생이 이제 리소스 제작, 내부적인 요인을 구현을 했고요. 이제 적 충돌, 지형 충돌, 캐릭터 점프, 특수 능력 등 같은 것들을 구현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기획, 게임의 외부적인 요인, UI, 비트맵, 사운드, 캐릭터 이동, 커서 등의 역할을 분배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역할에 따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서로서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좀 덜 완성된 부분을 바로바로 수정을 하였기 때문에 크게 역할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진 죄송합니다. 역할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추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동시 키 입력을 넣어서 점프와 이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를 한 부분이 있고요. 실행을 하려는 환경에 F모드를 꼭 설치를 해야 실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연구한 부분입니다. 김상윤 학생은 2D 플랫포머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캐릭터의 이동, 점프 및 추가적으로 넣은 특수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요. 캐릭터가 낙사 및 떨어지거나 블록을 타고 이동하는 부분 또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플레이어가 벽을 뚫고 가지 않도록 충돌 연구도 하였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 능력이 일반 플랫포머 게임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플레이어가 특수 능력이라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플레이에 지루하지 않도록 스테이지를 짜는데 연구를 하였습니다. 캐릭터 이동, 그리기, 커서 변경 등 플레이어가 플레이함에 불편함이 존재하지 않도록 연구를 하였습니다. 구현이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입니다. 능력이 3개나 존재하지만 3개 모두 균일하게 활용하도록 스테이지를 설계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 능력을 계단처럼 그렸을 때 앞으로 이동을 하면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가도록 설계를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또 남아 있습니다. 제작 후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